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연입니다. 자, 3단원 조합 부분, 조합 중에 지난 시간에 중복조합 엄청 중요했습니다. 조합과 중복조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동안에 이론 정리를 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 연습 문제를 푸는데, 이 3단원 연습 문제가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순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도 섞여 있고요. 또 하나는요, 문제에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 수 있는 문제는 대부분 다 조합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의 출제 의도는 조합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원순열이나 이런 것이 더 또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해설지 따라가야 됩니까? 강의 따라가야 됩니까? No. 무슨 말이냐면은 순열과 조합, 확률, 이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의 특징상 거의 모든 문제가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풀이 방법이 쌤이 이제 풀어주는 방법은 뭐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발상, 생각이 쌤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설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어떤 사고 과정이나 생각을 다듬어야 돼. 그래서 내 방법이 완전히 틀렸어. 그러면은 쌤 방법이나 해설지 방법을 배우시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방법이 논리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답이 좀 해설지랑 달라. 그럼 뭔가 여러분이 틀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틀린 거를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면서 교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질문 답변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내 풀이가 이런데 선생님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른 방법 풀었는데 답이 똑같아. 그러면 보통 여러분이 풀었던 논리도 맞는 거고요. 다만 그 과정이 아까처럼 잘못되었거나 또는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서 쉽게 말하면 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뭔가 단계가 너무 많거나 이래서 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렇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방법들을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강의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접근 방법을 잘 보시고 풀이 과정 항상 거의 모든 문제가 여러 가지 가능하다 생각하시고요. 3단원 연습이 꽤 많네요. 33문제가 있는데 총 4시간에 걸쳐서 한 페이지씩 진행을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십시오. 알겠죠? 자, 하겠습니다. 3-1번. 다음 식을 만족하는 n하고 r 구하는 거. 이건 그냥 공식이지, 공식. 이거 뭡니까?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이 값이 60이고요. 얘는 뭡니까? npr 나누기 r 팩토리얼 아니면 이 값이 10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60이니까 이 값이 얼마입니까? 6이라는 뜻이고, 따라서 r은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이건 이렇게 해볼까요? n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n으로부터 시작하는 연속한 세 개의 수의 곱 n의 n-1에 n-2 한 값이 60이어서 연속한 세 개의 수의 곱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시면은, 이걸 사실 뭐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는데 하지 마시고 그냥 연속한 세 개, 어차피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곱은 이거밖에 없죠. 정답은 n은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학생 수와 남학생 수가 같은 어느 동아리에서, 일단은 사람이 등장하는 문제는 공산품하고 다르게 사람을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하려고 한다. 질문이 여학생 숫자를 구하십시오. 이게 질문인 겁니다. 그러면 보여요. 여학생이 n명이고요. 남학생이 n명이고요. 요거 합은 2n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녀 구분 없이 3명의 대표를 선출한 방법이니까 2n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거는 여학생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에 10배이다. 그러니까 n명에서 3명 뽑는 경우에 10배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보면서 이런 식을 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간단한 계산이죠. 그래서 이 값은 2n부터 시작해서 2n, 2n-1, 2n-1은 2 곱하기 n-1이라고 쓸까요? 이렇게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n에 n-1에 n-2라고 쓰고 또 나누기 3팩토리얼 곱하기 10. 이걸 풀면 되겠습니다. 풀어보니까 n에 n-1, n에 n-1 사라지고요. 3팩 사라지고 2도 하나가 사라지면서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변은 4n-2가 되고요. 우변은 5n-10이 되고요. 넘기니까 n은 8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 괜찮겠습니까? 좋아요. 자, 3-3번.
7개의 숫자 1, 2, 3, 4, 5, 6, 7 중에 서로 다른 5개의 숫자를 뽑아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뭐 앞에 0이 없네. 그냥 뭐 그 정답은 7 퍼뮤테이션 5, 7P5가 바로 이 중에서 5개를 뽑아서 쫙 배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근데 그 중에서 1과 2를 모두 포함한 걸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이 있고 2가 있고 나머지가 하나, 둘, 세 개 덩어리가 있고 이걸 배열을 하는 건데 요 세 개 덩어리의 조합. 다시 말하면 1, 2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숫자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는 않죠. 그래서 이걸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합의 관점에서 1, 2 빼면 5개 숫자니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나머지를 배열하는 거니까 정답은 5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5팩토리얼 곱하기 5C3이 뭐냐면 내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전체 경우의 수 1하고 2를 모두 포함하면서 5개를 배열하는 방법. 근데 문제가 맨 앞자리 숫자가 1인 것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여기 무조건 1이야 1. 그리고 여기 2가 또 어딘가에 반드시 하나 있고요.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하니까 이 값은 5C3이 되는 게 맞아. 5C3. 근데 실제로 배열하는 것은 맨 앞자리가 1로 고정이니까 나머지 4개만 배열하니까 곱하기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답은 4팩토리얼 24니까 240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양 끝자리 숫자가 1이 아닌 거, 양 끝자리 숫자가 1이 아닌 거, 뭐 푸는 방법은 여사건으로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양쪽 끝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경우를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또는 가운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만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면 요 셋 중에 하나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게 풀어봐 그냥. 자, 일단은 무조건 이 안의 조합은요. 1, 2를 포함하는 거니까 나머지 세 개 숫자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C3을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배열하는데 1은 이 셋 중에 하나니까 3가지. 그 다음 나머지 숫자 4개는 1이 들어간 자리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둘, 세 개, 4개를 배려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3 곱하기 24니까 70이어서 7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좋아요. 다음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문항들을 막 너무너무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하기보다는 이거 사실 수학 하편에 나왔던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으니까 그냥 순수하게 조합 내용을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20개의 자연수 1, 2, 3, 4, 20에서 서로 다른 세수를 뽑을 때 뽑은 세수의 곱이 짝수. 그러니까 세수의 곱이 짝수란 말은 셋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있다는 뜻인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럼 이제 하나가 짝수일 수도 있고 2개 짝수일 수도 있고 3개 짝수일 수도 있고 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곱이 홀수가 아니면 무조건 짝수 아닙니까? 근데 곱이 홀수가 되는 방법은 무조건 홀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인 걸 빼주면 되겠네. 다만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20개 중에 뽑기 때문에 이 값은 20 컨비네이션 3 하면은 2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고요. 그 중에서 홀을 뽑는 경우는 홀수가 10개가 있잖아. 그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를 빼주시면은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곱이 짝수를 넣으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죠.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쨌든 뭐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뽑은 세수의 곱이 4의 배수. 그러니까 4의 배수란 말이 이런 말이네. 4나 8이나 10이나 16이나 20 같은 숫자가 들어만 있으면 4의 배수야. 그 세 숫자 중에 하나가 요거에 있으면 4의 배수. 또는 2, 6, 10, 14, 18 같은 4의 배수 아닌 2의 배수. 맞습니까? 4의 배수 아닌 2의 배수. 짝수 중에 4의 배수 아닌 거. 요게 그 세 숫자 중에서 적어도 2개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하나 이상 들어가 있거나 적어도 이게 2개 이상씩 들어가 있으면 문제를 만족하는 건데 방금처럼 또 적어도니까 1개일지 2개일지 3개일지에 따라서 뭐 다 가능하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여사건으로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4의 배수는요. 한마디로 앞에서 구한 2의 배수가 구했잖아요. 2의 배수. 2의 배수가 앞에서 구한 값이 있어요. 그 2의 배수에서 뭐를 빼주시면 되냐면은 홀수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짝수가 하나 있는 숫자 중에서
요 짝수가 4의 배수 아닌 2의 배수 같은 2, 6, 10, 14, 18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요거는 분명히 곱은 짝수지만 곱이 4의 배수는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형태. 그러니까 곱이 짝수인 형태 중에서 짝수가 2개 이상 있거나 또는 짝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답이 되기 때문에 여사건을 구할 때는 짝수 중에서 4의 배수 아닌 2의 배수를 빼주시면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앞에 구했잖아요. 20 컨비네이션 3 마이너스 10 컨비네이션. 실제 문제 풀 때 여러분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빼기 홀수 짝수를 뽑는 거니까 홀수 2개, 홀수는 10개 중에서 2개 선택하시면 되겠네. 짝수는 반드시 이거 중에 하나가 선택이 돼야 되므로 5가지가 되는 겁니다. 10 컨비네이션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계산을 하시고 요거 구하면은 뭐 답이 1020 나오거든요. 1020 빼기 요 10 컨비네이션 10 곱하기 9 45 40 곱하기 5 하니까 130 45 곱하기 45 곱하기 5 225인가요? 그죠? 250에서 25 빼는 거니까 답이 될 정답은 800, 700, 795가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원래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 3-5번. 어느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야 할 곳은 A, B를 포함하여 모두 6곳이다. 그 중에서 A, B를 포함한 4곳을 오늘 방문하려고 하는데 B보다 A를 먼저 방문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거 A하고 B 순서는 가능하지만 B하고 A 순서는 요게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사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이나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조합으로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일단은 방문을 하는데 A하고 B는 무조건 방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를 추가로 방문을 하는 거야. 잠깐만요. 4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거야, 4곳을. 근데 전체 6곳 중에서 4곳을 방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B보다 A를 먼저 방문하려 한다. 오늘 방문하고 선택하고 방문 순서 정하는 경우. 그럼 일단은 나머지 2개 선택하는 방법은 A, B를 포함한 6곳이니까 A, B 제외하면 4개 아니고 4개. 그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A, B 땡땡을 방문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게 이제 순서를 결정하는 방법이니까 원래는 곱하기 4팩토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4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뭡니까? A가 B보다 먼저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A가 B보다 먼저 방문하는 경우 반절, B가 A보다 먼저 방문하는 경우 반절이기 때문에 이거 나누기 2하는 겁니다. 이걸 연속해서 방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 동글, B 동글 이를 만족하는 거예요. A가 B보다 먼저 방문하는 거 맞기 때문에. 그래서 A가 B보다 먼저 반절, B가 A보다 먼저 반절. 그래서 이렇게 구하게 되면은 최종적인 정답은 6 곱하기 12 하니까 정답은 7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를 C, 이거를 D라고 놓게 되면은 결국에는 요거를 지금 배열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A, C, D를 배열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뜬금없이 A, B 자리에 AA를 집어넣습니까? 자, 요걸 배열하게 되면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배열해서 예를 들어서 A, C, A, D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은 그때 요 앞에 A에다가는 대문자 A 집어넣고 뒤에 A에다가는 대문자 B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조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니까 사실은 요 A랑 B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없으므로 무조건 대문자 A, 대문자 B 순서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답이 나오고요. 3-6번. 자, 같은 10자루의 연필이 들어있는 필통에서 한 번에 한 자루 또는 2자루를 꺼낸다고 할 때 모든 연필을 꺼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연필이 10개. 예를 드는 거야. 한 자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꺼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자루씩 계속 꺼내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2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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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자루 이렇게 꺼내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방법은 몇 가지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근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한 자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고요. 2자루를 한 번 꺼낼 수도 있죠. 이러면 답이 되는데 사실 요 가지는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자루 8번, 두 자루 한 번 꺼내는 경우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두 자루 꺼낼 수도 있고 한 자루 꺼내다가 중간에 두 자루 꺼내다 다시 또 한 자루 꺼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열하는 방법 전체가 답이어서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야. 그래서 이것은 9팩토리얼 나누기 8팩토리얼로 구할 수도 있고요. 단원이 조합 단원이잖아.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총 연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 꺼내는 겁니다. 그 9번 꺼내는 것 중에서 두 자루 꺼낼 순서 한 번을 결정하는 방법. 똑같은 겁니다. 또는 9번 선택하는 것 중에서 한 자루를 8번 꺼내는 거 아닙니까? 그 한 자루 꺼낼 8자리를 결정하는 방법. 왜 이게 서로 다른 9개입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꺼내는 횟수는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해서 총 9번 꺼내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9개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것인 순열, 조합 전부 다 가능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편한 걸로 하십시오. 편한 걸로. 그 다음에 또는 한 자루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하고요. 두 자루를 2번 꺼낼 수 있습니다. 이걸 구하는 방법은 8팩토리얼 나누기 6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자루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이것은 또 7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 3팩토리얼 같은 것인 순열. 또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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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해서 가보면 이것은 6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4팩토리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은 이거는 28이고요. 이걸 구하게 되면은 이건 7C3하고 똑같으니까 35. 지난 시간에 외웠었죠. 그 다음에 이거는 6C2니까 15. 이건 당연히 한 가지. 이것도 역시 한 가지. 그래서 싹 더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9에다 1 더하니까 10, 38, 73, 88. 정답은 89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되겠죠? 자, 다음 3-7번. 집합유는 1, 2, 3, 4, 5, 6이다. 그런데 A합 집합 B는 전체 집합이고 A교 집합 B는 공집합이란 말은 전체 집합이 있으면 그 전체 집합을 A하고 B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리고 겹치는 것도 하나도 없고 교집합도 하나도 없고 뭐 빠진 것도 없고 딱 그러니까 이런 거야. A랑 B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A에서 B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란 말은 여기 원소 개수도 3개가 있고요. 여기 원소 개수도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거 3개, B라고 하는 거 3개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고 이 경우는 A하고 B가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그러면 A에 들어간 원소는 몇 개가 있다고요? 3개가 있는 거야. 이 3개를 결정하는 방법은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나머지가 자동 결정인 거야. 그지? 이 1, 2, 3, 4, 5 중에서 3개 선택하게 되면은 이건 뭐 순서 중에는 않습니다. 나머지가 자동 결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함수의 개수는 여기서 대응하는 방법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 얘가 대응하는 방법. 1대1 대응이니까. 여기서 대응되는 거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지. 이게 대응되면은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이거 대응하는 방법은 그 중에 나머지 한 가지 해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20에서 6 곱하니까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다음 문제. 3-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원판의 8곳에 서로 다른 8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해서 칠하려고 한다. 딱 보니까 원순열 문제죠. 예. 그래서 한 곳에서 한 가지 색깔로 칠할 때 방법의 수를 구하십시오. 중심 같고 중심의 수직으로 만난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회전에서 같으면 같다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서로 대칭이라는 게 문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냥 답은 8팩토리얼이에요. 왜?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근데 이게 이제 회전에서 겹치면 겹치는 겁니다. 뭐 어떻게 겹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1, 2, 3, 4, 5, 6, 7, 8번 색깔을 칠하나 이게 90도만큼 회전이 돼가지고 여기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는 경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럼 이 똑같은 상황이 몇 번 존재합니까? 한마디로 몇 번 이 8팩토리얼이라는 중복이 됩니까? 바로 4번씩 중복이 되는 거죠. 왜? 이걸 90도 돌릴 때마다 똑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답입니다. 네, 끝. 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꼭 이게 한 가지는 아니에요. 푸는 방법 이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좋아, 나는 이 안쪽을 먼저 칠해 볼까? 그럼 먼저 8개 중에서 4개를 선택을 해. 예. 그 다음에 배열을 해. 근데 그 배열을 할 때
하나, 둘, 셋, 네 개의 네 가지 색깔 칠하는 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곱하기 뭐 4-1 팩토리얼이야. 그래서 이제 가운데 그 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색깔이 칠했으니까 나머지 네 개는 절대적인 위치가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렇게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에는 곱하기 4팩토리얼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해보면은 같습니다. 왜냐면 이 값은 8, 7, 6, 5 그 다음에 곱하기 3, 2, 1 나누기 여기는 4팩토리얼이고요. 뒤에가 곱하기 4팩토리얼이니까 이렇게 사라지면서 이 값은 8팩토리얼 나누기 4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편리한 수험생들은 이걸로 구하면 쌤 그냥 원순열이 그냥 딱 보니 바로 보이기 때문에 8개 배열해 나누기 4 이거 어떻게 해요? 안쪽이나 바깥쪽을 먼저 배열해. 그 다음 그 상태에서 원순열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색깔이 일부 칠해져 있으면 나머지 색깔들은 전부 다 구별되면 그냥 4팩토리얼 같은 개념인 거죠.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다음. 이걸 유사한 문제가 있는데 그걸 먼저 풀까요? 뒤에 23번 문제가 있습니다. 23번 문제. 그냥 말 나온 김에 조금 넘겨볼게. 23번 문제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방금이랑. 뭐 실력별 문제라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문제는 아닙니다. 서로 외접하고 크기가 같은 원세개와 이걸 꼭지점한 정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에 7가지 색깔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하나의 색깔 칠할 때 같은 것을 회전해서 같으면 같은 것을 본다. 똑같습니다. 문제가. 뭐 어떻게 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7팩토리얼이야.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면 겹칩니까? 색깔 조합이나 순서가 똑같은 상태에서 이걸 120도만큼 돌리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뺑 돌면 몇 번 겹치냐면은 3번 겹치는 거야.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뭐 또는요. 하나, 둘, 세 개를 먼저 칠해 볼까? 그러면 값은 7 컴비네이션 3을 한 다음에 곱하기 3-1 팩토리얼이야. 원순열이니까. 그 다음 이 색깔이 칠해지고 나면은 여기 위치는 절대적으로 서로 다른 위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뒤에는 4팩토리얼 이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뭐 계산 생략 되겠죠? 좋습니다. 자, 3-9번. 자, 사면체 6개의 모서리 가운데 몇 개의 모서리를 골라 푸른색으로 칠하는 방법 중에서 푸른색의 모서리를 따라서 4꼭점이 모두 연결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자, 사면체가 있어요. 정사면체 아닙니다. 그냥 사면체의 문제가. 그러니까 한쪽의 길이가 뭐 이렇게 비대칭적인 건데 여기다가 푸른색으로 칠하고 싶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이렇게 칠했어.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꼭점 하나, 둘, 셋, 4개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럼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렇게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거 색깔을 2개를 칠했다고 쳐볼까? 2개를 칠하면 어떻게 칠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칠해도 안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칠해도 안 되고요. 2개를 칠하게 되면은 이 꼭점끼리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2개는 안 됩니다. 그러면 3개 칠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다 연결돼 있네. 웬만하면. 뭐 이런 거 되겠습니까? 좀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을까 봤더니 모서리가 6개 있으니까 6개 중에 3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안 되는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뭡니까? 삼각형을 만들어 버리면 이 꼭지점이 제외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셔야 되는데 삼각형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어요? 사면체이기 때문에 그렇지 4가지가 있지요.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하면 모서리 3개를 칠해가지고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63이 20이니까 구하면 없으니 16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뭐가 있냐? 이번엔 모서리 4개를 선택해서 구하는 거죠. 근데 모서리 4개를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면은 어떻게 4개 선택하든지 간에 무조건 모서리가 전부 다 이 무조건 꼭점 4개가 다 선택이 되기 때문에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6, 4. 5개 선택하더라도요. 전부 다 되는 겁니다.
6개 선택하더라도요. 전부 답이 되는 겁니다. 요게 전부 답이 되는 거고요. 이걸 더하게 되면은 6C4는 15고요. 6C5는 6이고요. 요 값은 1입니다. 싹 더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6, 16한 32에서 38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자, 되나요?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3-10번. 오른쪽 그림과 6개의 빈칸에 이 숫자를 집어넣으러 가다. 이게 다른 문제보다 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는 좀 고민할 만한 그 기본 실력형 문제 수준의 문제인데 2의 1제곱부터 2의 6제곱까지를 하나씩 집어넣었다. 첫째 세로줄, 둘째 세로줄, 셋째 세로줄 했을 때 요거 두 개의 합을 A1, 요거 두 개의 합을 A2, 요거 두 개의 합을 A3라고 한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자, 질문 이해하겠습니까? 가만, 요거 합이 제일 커야 돼요. 근데 요 2의 6제곱의 특징상 아무리 앞에 큰 거 두 개 곱해봤자 2의 6제곱보다는 작습니다. 또 마찬가지 2의 5제곱도 아무리 앞에 거 두 개 곱해봤자 2의 5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큰 숫자가 어디 들어간지가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은 여기가 제일 크려면은 무조건 2의 6제곱은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2의 6제곱이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이 가정할게요. 여기를 2의 6제곱이라 가정을 해볼게요. R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뭐가 가능합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2의 5제곱 돼, 안 돼? 되지 당연히. 2의 4제곱? 됩니다. 2의 3제곱.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이 절대적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소관계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5가지가 전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완료. A3 완료. 그럼 이제 숫자가 4개 남았어. 근데 그 4개가 2의 5제곱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그래서 갖다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또 너무 복잡해. 그래서 그게 아니라 2의 6제곱과 어떤 숫자 하나가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4개가 남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4개가 2의 5제곱이 되건 2의 5제곱이 없건 상관없이 여기 둘 중에 하나에 그 남은 4개 중에 제일 큰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두 개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 나머지 4개 중에 제일 큰 숫자는 자동으로 뭔지 알 수 있죠. 그게 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니까 다시 또 2가지. 알겠습니까? 뭐 여기에. 그럼 이제 그 나머지 하나에는 이 3개 중에 하나가 전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완성. 그럼 마지막 줄 뭡니까? 여기 들어가도 되고 이거 들어가도 되고 어차피 합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곱하기 2가지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그래서 구하는 값은 2, 5, 10, 12, 120까지가 나오겠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긴 한데 특히나 여기가 2의 5제곱이 여기 있냐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진짜 정 안 되면은 2의 5제곱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나눠서 푸는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해요. 그냥 해볼까 그냥? 자, 2의 6제곱이 들어가는 방법은 2가지야.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해서 첫 번째 2의 5제곱이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세로줄에 있는 경우. 그지? 그럼 두 번째 2의 5제곱이 두 번째 세로줄에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봐봐요. 자, 2의 6제곱이 들어가는 건 여기 또는 여기인데 2가지야. 근데 여기가 2의 5제곱인 경우를 지금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2의 4제곱, 3제곱 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이 경우는 자, 2 곱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2의 5제곱으로 고정인 거야.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의 4제곱이 제일 크지. 그 2의 4제곱은 다시 또 2가지. 위 아니면 아래. 그 다음에 그 아래는 3가지가 전부 다 가능해요. 그죠? 2의 4제곱 여기 중에 여기 2가지인데 그 아래는 아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냥 뭐 자동 결정이죠. 2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2의 5제곱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중에 하나에 있게 되면은 자, 2의 6제곱 아래에 들어간 숫자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2 곱하기 4가지 전부 다 가능한 거죠. 2의 5제곱은 안 되는 거니까. 2의 5제곱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2의 5제곱은 2가지. 그 다음은 3가지. 그 다음은 2가지에 대해서 푸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2개 더하는 게 답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하니까 똑같이 120 나오겠습니다.
다양한 풀이 방법이 가능한 문제. 어때요? 해결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3-11번 서로 다른 공 4개를 서로 다른 상자 5개에 집어넣었다. 공이 1개도 들어가 있지 않은 상자가 3개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을 다른 상자에 집어넣네요. 그러면 상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이 상자가 서로 다른 상자인데 한마디로 하면 2개는 상자가 차 있고 3개는 상자가 전부 다 비어 있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공 4개를. 일단은 비어있는 상자가 무엇인지는 상자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겠네. 자, 5C3 비어있는 상자 3개를 선택을 합시다. 서로 다른 5개의 상자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합시다. 그러면 이제 오케이 5C3 끝나고 나면 여기 상자 2개 남는 거죠. 그 다음 공은요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 거서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좋아.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집어넣네요. 첫 번째 공 들어갈 수 있는 방법 2가지. 두 번째 공 2가지. 세 번째 공 2가지. 네 번째 공 2가지. 해서 구하면 곱하기 2의 4제곱이 되겠습니다. 160. 틀렸습니다. 왜? 이게 둘 중에 아무데나 둘 중에 하나 하면은 이 4개가 우연히 다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비어있는 상자가 다 4개가 되는 거니까 문제 조금 만들지 않습니다. 또는 이게 전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개가 한 곳에 다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2제곱 빼기 2로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140까지. 자, 오늘 12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이제 조합 부분의 앞부분은 특히나 지금 우리가 중복조합이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 중복조합부터가 사실은 승부처입니다. 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2번, 3번 돌려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질문을 하거나 이러면서 해결해야 됩니다. 확률과 통계는요,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해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기본편 문제 풀어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